아프리카에서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대부분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가 2026년 아프리카 포워드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며, 이 말은 러시아 전체의 심장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가 옳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동맹국들이 이제 푸틴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세태는 현실이며 아프리카는 러시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는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 2026 이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정상회담만 봐도 바로가 언급한 러시아의 아프리카 영향력 약화가 증명됩니다. 이 정상회담은 프랑스와 케냐가 공동 주최했으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약 30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지도자들이 이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수천 명의 기업인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의 결과로 프랑스는 무려 140억 유로, 즉 약 162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투자는 프랑스의 아프리카 접근법과 푸틴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 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은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헬 국가들, 그리고 대륙 내 일부 프랑스어권 국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고조되어 왔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신도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계가 해빙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왜 특히 러시아에 중요한지 설명하려면 먼저 푸틴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시도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밀어내고 아프리카에서 승리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 계획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영향력 확대를 시작할 때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위신을 잃게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캠페인은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헬 지역은 대륙의 서부와 북중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략 세네갈에서 수단까지 뻗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며 러시아를 세계적 영향력 국가로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런 노력이 더 빨라졌습니다. 크림반도의 불법 합병은 푸틴이 러시아 영토를 다시 조국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러시아의 작전들은 모두 푸틴이 미래의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꼭두각시와 대리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략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푸틴은 어떤 형태로든 불안정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국가를 찾아내고 구세주처럼 나타나 안보와 무기라는 형태로 안정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헬 지역은 푸틴 작전의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2010년대 말이 되자 이 지역 전체는 무너져가는 정치 체계와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헬 국가들에서는 부패가 만연했고 폭력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모두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군사정권이 집권했습니다. 말리에서 푸틴은 기회를 잡아 러시아 용병을 보낸 뒤 군사정권 보호를 위해 러시아 전담부대까지 파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지지할 세력을 찾고 군인과 안보를 내세워 영향력을 키웠죠. 말리를 기억하세요. 그 나라는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푸틴의 전략은 한동안 효과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후 영향력 확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푸틴은 침공이 러시아의 치명타가 될지 몰랐고 초반 몇 년간 러시아의 실패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BBC는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허위정보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루소스피어로 불리는 이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 기반 캠페인은 푸틴이 유럽의 아프리카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가 이미 손을 뻗친 국가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프랑스는 현대판 식민주의로 비난받았고 이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와 사헬 국가들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나치와 사탄주의자로 비난받았고 러시아는 푸틴 침공 지지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후 아프리카 인력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바그너 등 용병단체들이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말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러시아가 구애하던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신들을 서머대는 안보 파트너로 내세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인디펜던트는 많은 국가들이 서방보다 러시아를 선택하는 이유를 논의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정치인들의 반복 방문, 바그너 등 용병 활용, 아프리카 군단 창설을 언급하며 이는 아프리카에 서방은 당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러분에게 안보, 군인, 그리고 러시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구해야 하는 국가 내정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아 영리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독재자나 군사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가던 나라들에서는 특히 민주주의를 밀어붙였지만 러시아는 겉으로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이들 국가에 비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겉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 국가 상당수는 석유, 광물 등 자원이 풍부했고 러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지원하는 듯 했습니다. 푸틴은 자애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서방은 변화를 강요하려 했죠. 러시아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안보와 자치 능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푸틴이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러시아를 지금의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안보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요인들과 함께 러시아의 마지막 동맹국들도 푸틴을 떠나게 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완전히 바꿉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더 밀리테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권력의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하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년간 러시아의 아프리카 영향력을 키웠지만 지금은 여러 이유로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리카 대륙 투자입니다. 르몽드 인터뷰에서 바로는 푸틴 계획의 큰 약점이 러시아가 영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돈을 충분히 쓰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표면적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만 현실은 명확하다고 바로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무역, 투자, 그리고 아프리카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이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보다 10배, 50배, 심지어 100배나 더 크다고 했습니다. 유럽 외교협의회는 2024년 10월 기사에서 이 발언을 지지하며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유럽 외교협의회는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무역이 10년간 2배로 늘어 2023년 246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유럽연합과의 무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수치로 유럽연합과의 무역은 2,8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 인도, 터키 역시 무역면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해외 직접 투자는 아프리카 전체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원 두국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광산 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큼의 규모로 자금을 제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재정 문제들은 누적됐지만 드러난 균열은 모두 러시아의 안보 보장 약속으로 가려졌습니다. 푸틴이 여러 국가에 퍼뜨린 반서방 정서는 러시아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필요가 없을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입니다. 러시아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했고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앞서 말리. 최근 말리 사건들은 러시아의 거짓 약속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말리에서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도록 도와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대에 올랐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실패해서 분리주의자들과 반군이 말리에서 대규모로 세력을 확장하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4월 말경 말리의 아자와드 해방전선 중앙군사정권으로부터 북부 말리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민병대인데 이들이 주요 거점 도시인 키달실 뜻입니다. 그 도시는 다음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배치된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 여러 부대가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키달에서 포위당했고 결국 철수를 협상하게 되었습니다. 더힐은 이번 철수가 말리 북부 대부분, 즉 아프리카 군단이 지켜야 했던 영토의 절반가량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러시아 차량 행렬이 키달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러시아의 실패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군단이 급히 철수하면서 장비를 남기고 갔고 그중 일부 지뢰 방호 차량이 알카에다 지원 반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공격들은 러시아의 안보 제공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이 공격들은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에서 반란을 더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이미 그곳에 주둔 중이며 이번에 맡은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한 사건만으로도 러시아가 사헬 지역 전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더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포린 어페어스가 3월 25일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러시아의 강압적 태도와 영향력 공세로 얻은 이익을 어떤 실질적 성과로도 이어가지 못한 점이 사헬 지역에서 푸틴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사해 국가들 간에 어떤 협력도 조성하지 않았으며 이는 러시아가 해당 국가들의 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아프리카 분열을 더 키웠습니다. 크렘린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서 탈퇴해 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 블록인 사헬 국가 동맹을 결성했을 때 이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환호는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해야 할 돈과 자원 대신 말뿐인 위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세력들이 사헬과 아프리카 전역에 진출하면서 러시아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는 이미 영향력이 있으며 관계를 다시 회복 중입니다. 중국, 터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까지도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푸틴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하려는 일, 즉 러시아가 더 큰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프리카에서 푸틴의 계획이 무너지고 크렘린의 군사화 전략이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 모델에 밀리고 있습니다. 바로우는 르몽드 인터뷰에서 안보를 빼면 러시아의 아프리카 발전 기여는 제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이 러시아보다 3배, 투자는 10배 더 많습니다. 프랑스 대학에 받아들여지는 아프리카 학생 수는 8배 더 많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주장은 난싱연구소의 5월 15일 글로도 뒷받침되는데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영향력 상실 계기라고 지적합니다. 그 말은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략 전체는 약체로 여겨진 국가를 상대로 러시아 군대의 힘을 과시하며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만 점령했고 전체 장악까지 앞으로도 수년간 전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만 대의 러시아 장비가 파괴되고 약 135만 명의 병력이 사상당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불과 몇 년 전 아프리카 동맹국들에게 약속했던 지원을 제공할 재정적, 군사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금다이아몬드 광산 접근을 위해 용병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에서 일어난 일은 그 용병들이 자신의 일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광산 언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패배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전체 전략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서 모두가 그들의 땅에 있는 자원으로 번영할 수 있게 하려는데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착취하고 결코 시험받지 않을 피상적인 보호만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자원과 인적 자원 모두에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착취는 처음부터 존재해왔지만 러시아는 선전으로 이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푸틴이 2010년대에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했을 때 그것 자체가 이미 착취적이었습니다. 오직 푸틴만이 약한 정권과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파고들게 했습니다. 값싸고 빠른 전술이었지만 러시아의 대부분 말과 행동처럼 면밀한 검증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바로우가 지적했듯이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시험대에 오르면 실패하는 보안 서비스를 내세워 그 대가로 착취만 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아프리카 자원 착취와 맞바꾼 보안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봅니다. 최근 아프리카뿐 아니라 말리,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에서 러시아가 대부분 패배했다고 바로우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말도 일리 있습니다. 푸틴이 보호를 약속해 끌어들인 아프리카 동맹국들의 관심을 끄는 건 아프리카 군단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동맹국들은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은 수년간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란에서 벌어진 일도 볼 것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그를 보호하지 못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에피퓨리 작전 첫 24시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전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의 작전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 작전은 러시아가 전 대통령에게 보내던 군사장비가 사실상 쓸모없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듭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러시아는 보호를 약속하지만 결국 보호하지 못합니다. 말리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실질적인 충격을 준 첫 사례일 뿐이며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본 것은 보호 실패의 반복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만연한 착취는 그 국가들에게 푸틴과 맺는 어떤 거래도 실제로는 러시아에만 이익이 되고 아프리카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4년 2월까지 러시아는 아프리카에서 25억 달러 상당의 금을 추출했으며 이 모든 금은 전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군단으로 변모한 바그너 그룹이 금 추출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말리에서 우라늄과 리튬을 얻으려 합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는 허위 정보와 기만으로 젊은 아프리카 남성들을 러시아군에 모집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지원하는지 모르며 후방 근무와 빠른 비자 발급, 러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푸틴의 전쟁에서 총알바지로 전선에 보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2월에 자국의 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아프리카 출신 시민이 178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은 모두 이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착취가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것이 이미 카드 절반이나 빠진 위태로운 카드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위원회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맞서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나이지리아 외무부는 자국민에게 외국 군대 지원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진입 중 러시아 용병에 휘말려 갇힌 시민들의 긴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이 이런 착취의 대가로 파트너들에게 약속한 안보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지고 러시아의 행동이 간과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실질적 보호는 없으며 자금도 부족합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착취뿐입니다. 러시아와 최근 손잡은 나라들마저도 이를 깨닫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라는 신화는 깨졌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륙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와 협력하려 할까요? 그게 바로 바로우의 요점입니다. 러시아가 이룬 전부는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핵심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문을 다시 열어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말리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이 러시아의 운명과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 전략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과 그것이 러시아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여러분이 믿길 원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